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기사, 리플님하고 이제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셨던 이제 기사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리플 차트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알트코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살펴보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기사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인니스 기사인데, G20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평가 필요성 재차 강조한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에 G22 성명을 통해서 각국 당국의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관련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G20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와 관련해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이뤘으며 각국 당국이 조속히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6월 달까지 FATF 지침을 준수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특근법 속도 못 내는 개정안 26일 법사위 안건 오를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읽어보면 개정안이 17일 개회한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이 된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 권고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그 다음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을 의무화를 했고, 이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FATF는 오는 6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시행하라고 이제 권고했는데, 전문가들은 늦어도 4월 시행에 들어가고 6월에 권고 이행 방안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읽어보면, 거래소하고 이제 은행 간의 입장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 될 듯한데, 모든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거래소가 이용하는 실명 계좌 은행은 신한, 농협, 기업은행 세 곳뿐이고, 이마저도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농협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다른 두 곳은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하거나 6개월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반 고객이 통장에 자유롭게 가입하듯 문제가 없다면 거래소 역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은행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성이 취약한 탓에 의무적인 계좌 발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핑계를 대긴 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신규 계좌 발급을 저는 안 해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6월 전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월부터는 또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타이밍이 우리가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반감기 전에 알트코인 상승 타이밍과 그 다음에 신규 계좌 개설하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좀 이제 활성화되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만약에 암호화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뭐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신규 계좌까지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가격까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충분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때 오히려 이제 관심을 보고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과세 거래소로 시작해야 소득세는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2월 23일자 기사인데, 이 세금 관련된 이야기는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금은 소득세 방향으로 뭐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기타 소득세로 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양도세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 선물 옵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거래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양도세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옵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거래세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좀 체계가 잡힌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암호화폐 과세 원칙은 소득세로 해야 된다.
소득세로 과세 원칙을 해야 되는데 과세 인프라가 없어서 시작은 거래세가 좀 타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금을 추징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양도세로 추징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거래세로 해서 거래세는 확실하게 그 거래소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로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이제 리플 관련된 기사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 라크뱅크 필리핀 최대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필리핀 송금 서비스가 확대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라크뱅크가 필리핀 최대 은행 BDO 유니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 필리핀 내 송금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라크뱅크는 리플렛에 합류한 상태로 향후 이용자는 리플렛을 통해 라크뱅크의 송금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필리핀,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쪽,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계속해서 이런 네트워크 생태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저는 이제 이런 실사용 사례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XRP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는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는데, 사용자가 많고 수요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 가격, 뭐 손소독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많고 실 사용 사례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일정 부분 물론 매점 매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이 야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미리 이제 선점을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400원 500원 하던 마스크가 3,000원 4,00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거의 뭐 10배 가까이 뭐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수요가 이제 많아지다 보면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 어떤 그 대상은 다르지만, 상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에 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문제이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쭉 봤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3% 넘는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본 크루즈선 제외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하고 보자.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충분히 흔드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들 포지션을 취해 놨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월봉에서 잠깐 이제 볼게요.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 추세, IMF 그다음 서프라임을 잇는 이 저점을 잇는 추세를 깨고 나서, 옆으로 깨고 나서 한번 반등 나오고 추세 저항 맞고 빠진 다음에 이 채널의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봉 이 120월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이제 20월선 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예상했었을 때는 이 IMF 때처럼 깨진다라고 하면 120월선 깬 다음에 다시 20월선 저항 맞고 바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20월선을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음봉 맞고 떨어져서 다시 20월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120월선, 검정색 120월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채널 중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채널 중심이 2000포인트예요. 이 2000포인트를 깨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거다. 지금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은 거의 이제 IMF 때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가 현재 위치에서 채널 하단부는 1067포인트입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월봉에서 이렇게 뭐 360월선 또 200월선 이런 월봉 이평선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두 차례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널 하단부는 깨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채널 하단부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그 비트 도미넌스 차트와 패턴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 도미넌스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승 쐐기 형태가 나왔어요. 상승 쐐기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쐐기를 깨고 내려온 다음에 상승 쐐기를 깨고 내려온 다음에 한 차례 반등 나왔다가 이탈하면서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피 차트도 패턴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비트 도미넌스 차트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 굉장히 이제 갭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갭이 많이 보이는데 2200포인트라고 하면 뭐 낮은 지수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높은 지수대에서 이렇게 변동폭 크게 움직여준다라는 거는 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갭 하락했다가 또 이제 급반등해주고 갭을 매꾸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면서, 야, 갭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쫄지 말고 받아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때 그것을 역이용해서 쭉 추가 하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도 지금 이제 올라와서 1217원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이 1223원 저항 맞고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작년 8월이에요. 거의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금차트처럼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금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시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차트도 결국에 이제 금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직면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요. 달러보다는, 아까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원달러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주봉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패턴이 이 패턴이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 이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번에 이제 급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2016년도 패턴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한번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온 다음에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이 크기만 줄어들었지 패턴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보시면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고 또 고점 높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한번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요. 여기까지 똑같았죠. 여기까지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맞고 떨어져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1190원 자리 1200원 정도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이때와는 모양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23원, 지난 고점이었던 1223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좀 이제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 국면으로 좀 빠르게 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들이 제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예전에 터키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처럼 각 나라의 통화 자체가 이제 약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달러 차트에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달러 차트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1223원을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금차트에서 지난 고점에서 한 차례 쉬어졌던 것처럼 여기서는 쉬어줄 수 있어요. 쉬어줄 수 있는데 이 한 차례 잠깐 쉬어주는 타이밍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차트가 2000포인트 깨고 만약에 원달러가 이 1223포인트를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 깨주면서 1223포인트를 넘기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금차트, 잠시 뒤에 이제 볼 금차트 보면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쉽니다. 다시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한 차례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줘요. 자, 이제 이거는 좀 지워볼게요.
이 그린 거는 지워보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넘어가고 한 차례 쉰 다음에 상승을 해주는데, 이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쉬는 그 타이밍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을 해주는 그 모습에서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금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추가 하락, 2000포인트 저항 맞고 추가 하락, 그 다음에 원달러는 다시 1226포인트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차트 볼게요. 금차트가 오늘 이제 윗골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84까지 온스당 168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해서 돌파를 하고 이때처럼 좀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금하고 달러 대비해서는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금이 강세, 달러 대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강세, 비트 달러 대비해서는 비트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 강세로 그럼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금 차트 같은 경우는 다음 저항 라인은 이 채널 4분의 3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1736달러 현재 위치에서 1740달러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좀 하락을 했어요. 지금 현재 9750달러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위치를 작년 4월 말 이때 이제 모습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보시면 21선 이탈하고 이때 이제 21선 크게 음봉 맞으면서 깨주죠. 이게 이제 이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음봉 나왔던 이 부분이 작년 4월 25일 이 음봉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이제 21이평선 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21이평선 위로 올라타서 상승을 해주면서 361평선을 넘어가 줍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면 어제 종가가 보시는 것처럼 21이평선 위로 올려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21이평선 위로 올려서 마감을 시키고 21이평선 깬 다음에 3일 시간 보내고 21이평선 위로 올려서 끝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작년 4월달 4월 30일 이때 이제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장중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다.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봉 마감을 다시 21평선 위에서 이때처럼 마감을 시켜주면서 다시 좀씩 올라와 주면서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수일 안에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장대 한번 만들어주면서 이 361평선을 돌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4월 30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일파를 큰 일파 상승을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고요. 나머지 4월 말부터 그러니까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흘러왔던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적으로도 한 두 달 정도, 그럼 이제 반감기가 5월 1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전에 이와 같이 이제 상승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기간은 결국 이제 그 반감기 전에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느냐. 예전 패턴은 뭐 반감기 한 달 전에 고점을 찍고 오히려 반감기 때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기간은 뭐 한 달이 아니라 반감기 직전까지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결국 이제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스케줄로 맞춰서 상승을 시켜줄 거다. 다만 이제 방향성은 아까 이제 금 차트라든가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결국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 파동의 흐름은 이때랑 분명히 다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쉬는 모습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짧게 끊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파동의 형태는 이때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1223원까지 올라오고 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요, 금 차트 그리고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 같은 패턴으로 일단은 이 13,900달러 그리고 이 빨간색 추세선
이 사이에서 일단 13,9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3.88로 지금 이제 약간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 봉에서 제가 이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추세선을 이제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삼각 수렴 하다가 아래로 이제 이탈을 했어요. 아래로 이탈했고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52평선을 일단 깼습니다. 깼고 지금 여기에서 이 수렴의 중심 수렴의 중심 64.3 64.3만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이 중심까지도 가지 않고 사실 이제 21이평선 21이평선이 현재 위치가 이 추세선과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64.1 정도만 돼도 강하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 361평선 깬 다음에 이 21평선이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좀 빠르게 하락해주는, 그래서 지난주 주말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굉장히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었어요. 이 361 이평선에서 옆으로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끌면서 수렴을 하는 그 과정을, 그 삼각 수렴의 끝까지 수렴을 시키고, 거기서도 바로 하락을 쭉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채널에서 아래 채널 하나 더 설정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던 자리,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제 조정받은 게 결국에 이 평행 채널 마찬가지로 이 저항 라인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지지받은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이 좀 진한 영역, 진한 보라색 채널에서 상단부에서 중심 정도에서 채널의 추세선은 그리지 않았지만 이 상단 채널의 중심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채널 4분의 1까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주고 채널 4분의 1 맞고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온다.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대칭 형태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알트 도미넌스가 44라고 했습니다. 44고 이게 이제 비트 도미넌스 56짜리고요. 비트 도미넌스 56짜리가 그 비트 도미넌스에서 주봉에서 이제 120주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비파 상승 마무리하고 120주선에 안착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로는 뭐 80만, 70만원, 80만원 이 정도, 그리고 이더는 뭐 60만원, 그리고 뭐 리플은 뭐 600원에서 700원 이 정도 선에서 비파 상승 마무리하고 120주선까지 안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쉬고 다시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금 계속해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보다도 좀 더 기간이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빠르게 저점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내려온 상태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알트가 반등해주는 이 모습에서도 이때처럼 좀 급반등해주는 모습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돌파가 되고 나서 이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오는 이때는 좀 더 이제 빠르게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27로 위치를 하고 있고
BTC 마켓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일단 박스 하단부 0.024 라인 돌파를 시키고 장기 이평선이 이제 361평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위치가 2017년도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고 이 21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200일 이평선에서 쉬어주고 있던 이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21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상승을 크게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21일 이평선이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21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위치를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21일 평선이 현재 위치가 0.0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이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번 주 내로 저는 이제 21일 평선과 만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각도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기간이 앞으로 현재 위치에서 한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올라오는 이제 21일 평선과 이제 만날 거고요. 2017년도 아까 그림이 21일 평선 만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1일 평선 닿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BTC 마켓에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전 달러 차트도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현승님이 달러 차트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이더리움이 움직일지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고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2017년도 2월 말 3월 초 이때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때는 채널 4분의 1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평선 이제 모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상승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 초,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2017년도 5월달, 6월달까지 상승했던 그림은 이 위치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패턴대로 이제 올라와 준다. 아까 이제 BTC 마켓도 그와 같은 모양이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120주선 넘어가서 안착을 해주고, 제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이 120주선 넘어서 안착하는 게 이제 B파 상승, C파 조정 끝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1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진행시킬 거라고 보는데,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를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2018년도 초까지 그림을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해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1파 상승은 지난 2017년도 말 18년도 고점 그 근처까지, 그 근처보다 살짝 못 미치는 대략 한 1000달러 정도, 1000달러 정도. 이때 이제 원화에 워낙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낀 상태여서 그때 원화로는 이제 250만 원까지 넘어갔었는데 달러 차트는 137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375달러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에서 1파 상승, 그 이후에 3파 상승은 지금 채널 4분의 3 라인 약 8,5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이었던 1,300달러보다 이제 대략 한 몇 배죠? 5배? 이 정도 넘는 이런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500% 추가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알트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넌스 대비해서 지난번에 봤던 그 알트 도미넌스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줘야지 이와 같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뭐 이렇게 될지, 사실 이렇게 안 될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과거 패턴대로 그대로 상승 파동을 이어가서 진행이 됐을 때 이 정도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추세대로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과거 추세 자체가 채널이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 그 작년 6월 달에 이 120주선을 못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이 120주선을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120주선 넘고 이 채널 4분의 1 라인, 4분의 1 라인 지금 이제 573달러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쉬고 120주선에서 이제 대기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차트까지 봤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C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1 사토시인데, 먼저 이 주봉을 보면 저 이제 2017년도 그림과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화면에 이제 보게끔 위치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그림 자체가 2017년도는 봉 4개 주봉에서 4주에 이렇게 일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 바닥 찍고도 바닥에서 이렇게 도지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오면서 20주선 돌파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봉 마감이 20주선 위에서 안착 못하고 살짝 아래에서 마감이 된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일까, 이때와 다르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데이코님도 이제 그런 의견 주셨는데, 방향성은 뭐 같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 자체가 아까 이제 알트 도미넌스에서 보면 2017년도 그림보다 좀 더 확대된 그림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하루 이틀씩 누적돼서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씩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방향성은 결국에 2017년도와 같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그게 이제 50주선 위치가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주선과 같이, 물론 이제 위치는 다르긴 했지만 같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50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50주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20주선은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이격을 좁히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50주선이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50주선이 충분히 내려왔고, 아까 이제 이더리움 차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좀 움직여주는, 그리고 이제 알트 도미넌스도 이번 주에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리플도 이번 주 주봉이 한 주 이제 음봉 만들어주고 이번 주에 빠르게 다시 양봉 만들어주면서 20주선 위에 올라타서 120일 이평선 안착하고 다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RSI가 아직도 이제 여전히 뭐 40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가 충분히 올라와서 뭐 80 이상, 90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줬을 때, 그때 이렇게 만약 그때 됐는데도 만약에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Q&A로 들어와서 푼푸크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플을 IPO가 근접한 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힘내기 계속 견디다 보면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맨 아래에 아까 작성 후 삭제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수의 책으로 알트코인 상장을 50개가량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코인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올렸다가 너무 오지랖인가 생각하고 다시 지우고 그랬습니다. 옥석을 잘 가리셔서 낭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승기를 잡고 안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통속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옥석을 잘 선별하셔서 시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부분 코인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뭐 그 리플사의 빠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기존에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코인들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진짜 상장 폐지가 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타격을 덜 받고 이 시장 자체가 올라가 주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종목에서는 실패를 몇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이 시장 자체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살아남은 생존한 코인들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끌고 가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종목에 이제 몰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최진호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하방 채널로 가는 알트보단 상방 채널로 가는 알트를 잡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알트코인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화 차트라든가 달러 차트에서는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TC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채널로 형성되는 그런 알트코인을 선택하는 게 좋다. 적어도 이제 수평한 그런 채널로 그려지는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전부터 물려있던 코인이 있어서 겁나고 해서 아직 못 빠져나온 분들이 계실 건데, 일단 저는 다가올 알트 큰 산파 때 제가 물린 가격까지 못 오더라도 빠져나올까 합니다. 그 뒤에 비트 상황 보고 다시 잡는 코인을 상방 채널로 가는 알트를 잡아도 괜찮을런지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코인이, 해당 코인이 좀 이제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뭐 비파 상승 때 슈팅이 나올 때, 이번에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알트코인들 잡을 때도 펌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펌핑 나올 때 그런 해당 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알트코인들 중에 흐름이 좋은 알트코인으로 이제 교체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 해당 코인이 꼭 그 해당 코인으로 10배 안 가도 내가 지금 보는 종목 중에서 좋은 흐름의 알트코인들도 10배 이상 갈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차트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물려있던 코인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차트는 봤는데,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6월달, 그러니까 작년 6월달 고점 기준으로 해서 작년 6월달 고점이 한 비파 상승 그 정도 위치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해당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그 6월 고점보다 훨씬 더 상승해 주는 종목들도 있고요.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이제 6월 고점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비파 고점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그 정도 왔을 때 일정 부분 매도해서 C파 조정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알트 3파를 갈 때 해당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좋지 않은 알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최진호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나는 어찌됐든 이 해당 코인을 알트 3파까지 끌고 가서 그때 이제 매도하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거는 뭐 정답이 없고 그 해당 코인이 뭐 스인트가 됐든 다른 알트코인이 됐든 얼만큼 더 갈지, 그리고 2017년 고점을 지금 흐름은 나빠도 오히려 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총 자체가 낮은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펌핑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움직임 자체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 흐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파 상승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1파 단파는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최진호님 처음 의견처럼 3파까지 어찌됐든 끌고 가서 거기서 정리하고 비트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크리스탈님이 써주셨는데, 이오스 100달러까지 진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이오스 차트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 채널상 위치가 100달러가 보인다. 오늘도 이제 뭐 이더리움 채널 위치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뭐 이렇게 8,000달러까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흐름을 기존의 차트 흐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그리고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1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고 100달러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난 100달러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한 80달러 9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아서 다시 뭐 8달러 5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100달러까지 갈 줄 알고 100달러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못 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끔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원래 본인이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저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 해당 코인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뭐 이오스가 됐든 스인트가 됐든 아니면 뭐죠 뭐 이더리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그 알트 도미넌스가 채널 상단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저는 정리를 다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목표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1720년 흑사병, 1820년 콜레라, 1920년 스페인 독감, 2020년 우한 폐렴, 100년 주기설, 역사적 괴질과 역병 사이클, 문명 전환 시기, 전쟁 발발, 각자 도생, 주범은 음모론,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데, 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명한 사이클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화폐 또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상 사이클이 마감이 되게 되면 그 동안 썼던 화폐는 가치를 소멸하고 새로운 화폐가 이제 나오는 그 타이밍이 된다. 그리고 이번이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썼던 달러, 기축통화 달러가 소멸하고 새로운 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사이클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USDT를 USDC 어드레스로 잘못 보냈는데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전송을 안 해봐서 테더를 전송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나일강님은 뭐 거래소에 이제 문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주소로 보낸 경우에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약간의 이제 비용을 받고 뭐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에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기술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을 주시면 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만약에 그 부분을 오늘 영상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시간에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마틴 Y님이 업비트 이제 폴리메스 그래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아까 제가 최진호님 그 스ን트 답변 드린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잠깐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차트적 분석과 접근이 실제 움직임과의 3개월 이상이 갭이 난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던 전체적으로 자금 크기가 커진 만큼 늘어나서 좀 더 러프하게 뒤로 연장선상에서 차트 설정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땐 몰랐지만 다시 2018년부터 훑어보니 각 구간마다 약간씩 늘어나 지금 자리에 와서는 격차가 꽤 발생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구간마다 한 칸이 늘어나도 누적이 되면 그 양이 상당하니까요. 해서 이장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의 분석하시는 지표를 보면 지금의 상승 모멘텀과 타이밍에서 오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아까 제가 이제 리플 차트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와 방향성은 같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날짜가 오히려 이제 2017년도에 3일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 뭐 6일, 뭐 5일 걸렸다라고 하면 10일, 이런 식으로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 딜레이 되는 그런 기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갭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배현숙님이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더리움 차트는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종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비트코인 1파 움직임 동안 알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해 봤습니다. 이장님 방송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전제 조건 및 경험까지 종합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임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1번, 비트코인의 1파 완성하는 동안 알트코인은 1파에서 3파 과정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큰 1파, 우리가 예상하는 대략 뭐 한 23,0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올 때 알트코인은 그 두세 달 동안 1파에서 3파까지 완성이 된다. 두 번째, 리플 코인이 최종 큰 상승 후에는 전체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이제 알트코인 4파 조정, 비트코인 2파 조정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3번, 과거 상승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 재현이 된다. 리플 B파 완료 후에 C파 조정 기간 4, 5일.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뭐죠? 올데이 워커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파 조정 기간을 약 4주. 그 다음에 각 메이저 알트코인을 펌핑 순으로 선두, SV, 이클, 중간 이오스 피케, 후미그룹, 리플 등등으로 3그룹으로 분류한다. 위에 4가지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예측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번 알트코인 3파까지 가는 과정 속에
순환 펌핑이 2번 역순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아이디어가 저도 괜찮다라고 봤는데, 뭐 뇌피셜이라고 적어주셨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리플이 마지막 후미 그룹으로 가장 늦게 비파가 완료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 리플 과거 상승 패턴을 보면 비파 완료 후에 약 4일에서 5일 정도 짧은 조정을 거치고 바로 1파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예상해보면 후미 그룹인 리플이 비파를 완성시킨 후에 1파는 역순으로 리플이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약 한 달간 2파 조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이클과 SV 선두그룹이 1파 마무리를 하고 짧은 2파 조정 후에 또 한 번 역순으로 가장 먼저 3파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미그룹이 다시 3파 대미를 장식하고 전체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뇌피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일단 순서가 지금 이렇게 적어주신 대로, 박종훈님이 적어주신 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실제 그 1파 스타트를 어떤 종목이 먼저 끊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파를 뭐 박종훈님이 이야기해주신 리플이 먼저 끊는다 라고 하면 리플 먼저 올라온 종목을 일정 부분 1파에서 매도를 해서 그 종목을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리고 다시 이제 역순으로 선두인 뭐 SV라든가 이클이 그 다음 1파, 3파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2파 조정,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 2파 조정을 길게 끌 때 그때 오히려 선두 종목으로 들어가서 선두 종목 1파에서 3파까지 수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쉬고 있던 2파 조정을 거치고 있는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종목, 어떤 알트코인이 순차적으로 1파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종목이 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그 해당 종목을 매도해서 일정 부분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순서를 시나리오를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